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펀키스에서 제공해준 줌 65 두 번째 버전 줌 65 V2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멜레트릭스에서 만든 줌 65의 첫 번째 버전은 플렉시블한 좋은 키감의 키보드였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버전이 나오면서 몇 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영상에서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팅이 되어 있는 PCB 기판입니다. 여기에는 키보드 내부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줌 텐키리스 버전에서도 있던 가스켓 슬리브입니다. 양말처럼 보강판에 쏙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게추 대신 넣을 수 있는 하부 폼이고요. 이것은 기보강 흡음재입니다.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스위치와 기판 사이에 들어가는 얇은 폼입니다. 기판이 알루미늄 합판과 닿아 쇼트가 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하부 PCB 폼입니다. 손으로 만지면 찐득찐득하지 않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블루투스 연결을 위한 배터리입니다. 범퍼는 두 가지 색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후광나사 한 팩, 여분나사 한 팩, 그리고 드라이버 한 팩. 키보드의 노브를 조일 때 사용합니다. 반짝거리는 노브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프로토타입 컬러는 네이비입니다. 바로 비닐을 벗겨볼까요? 글래스 하단 플레이트와 서스 미러 무게추입니다. 처음 커스텀 키보드를 구매하셨다면 기판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조심스럽게 선을 연결해 주시고요. 하수압 기판은 스위치 꼽는 곳이 아닌 반대쪽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USB-C 타입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전기가 통하는 핀셋을 준비해 줍니다. 영상을 따라해 보시면서 키 입력이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인터넷에서 키보드 테스트 사이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테스트를 끝 마치셨다면 다시 분리해 주세요. 이제 조립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부터는 스테빌라이저 철심 작업을 할 것입니다. 드레멜 작업은 철심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장갑 2개를 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드레멜 작업으로 인해 철심의 끝부분이 예쁘게 갈려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루한 철심 수평 작업은 스킵할게요. 스테빌라이저 세트에 동봉되어 있던 스티커입니다. 이거는 스테빌라이저의 스템에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스테빌 키를 눌렀다가 떼었을 때 나는 소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효과는 좋지만 키감이 답답해지기도 해서 저는 빼버렸습니다. 트리보시스 3204 윤활제입니다. 스테빌라이저 하우징의 내부를 꼼꼼하게 윤활해 줍니다. 하얀색 십자 스템을 잘 보시면은 방향을 볼 수 있어요. 이 방향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철심에는 퍼마텍스 딱대 붓으로 얇게 펴발라줍니다. 퍼마텍스는 더 많이 발라줘도 괜찮습니다. WS 스테빌라이저는 키보드 사용 중 철심이 빠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심을 아래쪽에서 넣어줘야 하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을 줘야 하는 방향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제대로 철심을 끼웠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렸다 내렸다 꼭 해주세요. 스테빌라이저 완성. 이건 기판에 붙여주는 스테빌라이저 스티커입니다. 지금 왼쪽에다만 스테빌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스테빌의 스템이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기판을 탁 하고 치는 그 소리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 줌 65 V2에서는 스위치 하부 폼과 스테빌 스티커가 일체형으로 돼 있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하부 폼을 선택하거나
하부폼을 붙이지 않고 스테빌 스티커만 붙여주거나, 저는 하부폼을 선택했습니다. 스위치 폼 위에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할 때는 스위치 폼 정렬을 신경 써주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이건 스테빌라이저 볼트와 와샤입니다. 볼트 안에 와샤를 넣어주시고요. 볼트를 잘 꽂아서 드라이버로 돌려줍니다.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어주는 기보강 흡음재를 넣어줍니다. 플레이트 폼이라고 하네요. 반짝거리는 부분이 기판 쪽입니다. 기보강 결합 볼트입니다. 빨간 원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보강 볼트를 체결해주면 되는데요. 오른쪽 하단 부분, 그러니까 방향키 부분이 뚫려있지 않은 건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 것이고, 실제 제품에서는 수정된다고 제조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PC 보강판에 먼저 볼트를 체결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보강 폼에 뚫려있는 구멍에 맞춰서 잘 넣어주고요. 기판을 돌려서 다시 볼트를 체결해줍니다. 이제 키보드 완성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스켓 슬리브를 꺼내왔습니다. 말랑말랑. 보강판에 이렇게 양말처럼 쑥 넣어주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보이는 모든 부분에 다 넣어줍니다. 드디어 영상에서 하우징이 나옵니다. 줌 65 시리즈는 이렇게 상부에서 나사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키보드를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결합할 거니까 나사 그대로 옮겨주세요. 프로토타입에서는 결합 가이드 기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상에 보이는 대로 기둥을 잘라낸 상태입니다. 저 부분은 구조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제품에서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범퍼는 검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검은색으로 붙였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무게추 왼쪽 상단에 작은 네모 모양으로 뚫려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건 기판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가공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내부 무게추는 블루투스를 위한 배터리를 결합하기 위해 잠시 분리해줘야 합니다. 외부 무게추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외부 미러 무게추입니다. 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아이콘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블루에서 스카이 블루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글래스 하판입니다.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해줍니다. 이 공간에 배터리를 넣는 건데 이렇게 포론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무선을 안 쓸 때는 저렇게 쓰고요. 저는 블루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들이 무게추에 찝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무게추 나사를 조여줍니다. 자동 드라이버만 쓰시는 분들은 수동 드라이버로 꼭 한 번씩 조여주세요. 무게추 나사는 적당히 세게 조이지 않으면은 풀려가지고 덜컹거리기도 합니다. 쇼트 방지 포론 하부 폼에 있는 필름은 조심조심 떼어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폼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살살 달래듯이 뜯어주세요. 모양에 맞춰서 기판에 올려주고요. 살짝 밀어주면서 모양을 맞춰주세요. 기판 선을 연결해주고요. 여기에는 배터리 선을 연결해줍니다. 선들끼리 간섭이 생기지 않게 잘 덮어주고요. 상판을 올려 나사를 조여줍니다. 이제 이 작은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노브를 조여줄 겁니다. 모양에 맞게 노브를 잘 끼워주시고요. 노브 안에 나사가 동봉되어 있기 때문에 렌치를 넣어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먼저 우큐 스튜디오에 헤비 텍타일 스위치를 장착해서 타건해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걸림이 있는 넌클릭 스위치입니다. 팩토리 윤활이 되어 있는 스위치예요. PC 보강판에 스위치를 체결할 때 보강판과 스위치가 제대로 물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스위치 풀러를 이용해서 조심조심 만져주면은 자리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위치도 제대로 물리지 않는데요. 똑같이 스위치 풀러로 잡아주면 됩니다. 키캡은 GMK 데몬소드입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스위치가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캡슬악 쪽이 문제가 있네요. 스위치 핀이 눌려 있어서 인식이 안 됐던 겁니다. 강한 핀셋을 이용해서 핀을 다시 펴주면 됩니다. 다음은 우큐 스튜디오에 쿼츠 스위치를 장착해서 타건해 보겠습니다. 이 스위치는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더블 스테이지 스프링이 사용되었고, 이 스위치 역시 공장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의 하우징이 투명이라 기판에서 새어나오는 RGB 빛이 통과가 됩니다. 키캡은 GMK 매트릭스 01입니다. 퍼마텍스를 주입해줍니다. 헤비 텍타일 스위치를 타건할 때 들리던 스테빌 철심 소리를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나사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의 스위치들을 꾹꾹 눌러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간섭은 없었습니다. 내부 무게추를 제거하면 좀 더 플렉시블한 느낌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게추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배터리는 그대로 두고 포론 이불을 덮어줍니다. 줌 65는 BR을 통해서 키보드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확장자 JSON 파일을 이용해서 매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방향키 바로 위에 펑션 키를 매핑해 줬고요. 레이어 1로 진입을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고 RGB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밝기를 줄이거나 다시 키우거나 RGB를 온, 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3가지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펑션 G, 펑션 X, 펑션 C.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은 블루투스 장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내부 무게추를 제외했을 때는 1.8kg이 나옵니다. 내부 무게추와 함께 했을 때는 2kg가 나옵니다. 줌 65 V2의 키감은 전작인 V1에 비해 좀 더 단단하고 무게가 실린 느낌이 듭니다. 플렉시블하고 말랑말랑한 타건감을 좋아하신다면 V1을 선택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되고, 그것보다는 좀 더 탄탄하고 정돈된 느낌을 좋아하신다면 V2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승업 키보드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